호찌민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식민지 치하의 베트남인들을 위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온 평생을 싸워왔다. 베트남의 통치자가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권력의 부귀 영화와 안락을 누리려 하지 않았다. 너덜너덜한 외투에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고아를 비롯한 아이들과 놀아주며 무한한 애정을 갖고 사랑을 베풀었다. 눈물 겨울 만큼 스스로를 낮추고 민중의 삶과 함께하며 화려한 관사를 마다하고 죽을 때까지 초라한 작은 집에 머물렀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동상을 만들지 말고 육신이 묻히는 땅조차 아깝다며 유해를 화장해 베트남 남부, 중부, 북부에 나누어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물론 유언이 지켜지진 않았다. 호치민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베트남인들에 의해 시신은 방부 처리돼 영구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극히 소박한 삶을 살았던 호찌민을 베트남인들은 친근하게 호 아저씨라고 부르며 존경과 애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치민이라고 부르지만 호찌민이 정확한 표현이며 그리고 호찌민은 실명이 아니다. 본명은 응우엔 타타인, 외국에서 주로 사용한 이름은 응우엔 아인꾸옥이었다. 중국 기자로 행세하면서 사용한 이름이 호찌민이다. 호찌민은 21살에 베트남을 떠나 세계 곳곳을 떠돌며 굳은 일을 하며 수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입지를 키워나간다. 그가 가진 가명과 별명은 160여 개로 귀신 같은 잠적과 위장술로 수없이 죽었다 되살아났다. 그는 베트남의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였지만 프랑스에게는 식민지배를 방해하는 적이었고 서구에서는 위협적인 공산주의자였다. 호찌민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좋아했고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임시정부 요인들과도 교류했다. 같은 처지의 식민국가로서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평화회의가 열리던 파리에는 호치민 외에도 여러 식민 국가에서 건너온 독립투사들이 많았다. 프랑스에서 호치민과 김규식은 서로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밀했으며 호찌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직을 맡아 파리 강화회의 전권대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호찌민이 프랑스에서 기고한 모든 글이 중국에서 번역하여 간행되도록 김규식이 도왔고 호찌민은 1945년 한국의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까지 와서 환송연을 열기도 했다. 당시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다. 프랑스 자료에 보면 호찌민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계획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독립을 했으나 베트남은 프랑스의 재침략을 받는다. 베트남의 식민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858년 프랑스 전함이 베트남 다낭에 닷을 내린 이후 프랑스 식민지에 이어 일본군의 점령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과 중국군, 다시 프랑스군의 점령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재침략하여 남베트남국을 세우고 북베트남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호찌민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베트남인 10명이 희생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들은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프랑스는 비행기, 장갑차, 대포 등 막강한 화력으로 북베트남과 전투를 벌였으나 1954년 디엔비에누 전투에서 괴멸당한다. 그리고 프랑스는 철수한다. 호치민의 부대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모든 민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호치민의 부대에 농민들은 식량을 가져다 주었고 도시의 시민들은 프랑스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이 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으로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분단된다. 그리고 공산화 확대를 우려한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면서 베트남전이 발발하게 된다. 미국과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호찌민은 유능한 청년들을 세계 곳곳으로 유학을 보낸다. 당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던 것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방, 그리고 호찌민의 말이었다. 우리 정부가 어려워서 너희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지만 너희들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인민들에게 크나큰 빚을 지는 것이다. 반드시 그 빚은 갚아야 한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국의 인재들이 희생될 것이고 너희들의 부모 형제들도 죽어갈 것이다. 조국을 대신해서 이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받아두어야 할 약속이 꼭 하나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업을 마치기 전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한 다음 너희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의 강산을 과거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답게 재건해야 한다.
베트남전에 쏟아부은 폭탄은 900만 톤, 2차 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사용된 전체 폭탄의 양보다 많았다. 호치민은 말했다. 20년 혹은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끝내 이길 것이다. 구부정한 등, 갸냘픈 몸매, 듬성듬성한 턱수염, 고무줄을 넣은 헐렁한 바지 차림에 어김없는 시골 노인의 모습의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이라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69년 9월 2일 오전 9시 45분 호찌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그가 남긴 유품은 지팡이 하나와 옷 2벌,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결혼도 하지 않아 유족도 없었다. 그의 유언은 내가 죽은 후 웅장한 장례식으로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했다. 호찌민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베트남에 처한 상황에서 바라보면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여 독립운동가였다. 호찌민을 이끈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애국심이었을 것이다.